자, 여방 나가겠습니다. 두 꼭지 있다 했어요. 첫 번째 꼭지가 뭐죠? 고차 방정식의 풀이에요. 어떻게 푼다? 네 글자. 인수분해. 그렇지. 그냥 시발 닥치고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야. 우변을 뭘로 만들어? 0으로 만들어. 전부 다 좌변으로 다 이항해버려. 그 다음 좌변을 인수분해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풀이 방법이 얘는 세 가지 풀이법이 있다기보단 단계야. 단계. 인수분해 도를 따를 거예요. 맨 처음에 뭐죠? 공통인수가 존재하는지 살펴요. 그 다음은 인수분해 공식이 성립하는지 살핍니다. 원래 그 다음 뭐예요? 세 갈래로 나뉘죠. 근데 그 친구는 따로 배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다? 무조건 인수 정리예요. 첫 번째, 공통인수 존재하는지 살펴요. 좀 복잡하게 가도 되나? 어디까지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 공통인수가 존재하냐? 3차를 예로 들어볼게. 여러분, 3차 방정식의 좌변에서 등장할 수 있는 항이 몇 개죠? 첫 번째, 3차 항. 두 번째, 2차 항, 1차 항의 상수항까지. 총 몇 개? 4개예요. 그쵸? 뭔 말할? 그렇잖아. 그래, 아니야. 나 안 해, 씨발. 대답 안 해? 대답 안 해? 모르는 거야? 아는 거야? 뭐라는 거야? 모르지도 않고 알지도 않아? 뭔 말이야? 정신 차려. (3차) 방정식은 좌변에 등장할 수 있는 항이 총 몇 개? 4개다. 총 몇 개? 이해돼? 예준아, 너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게 해줘. 알겠지? 4개야. 그러면 얘들아, 공통인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공통인수가 존재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네 어찌됐든 간에 얘네를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맞지? 묶을 거 아니야. 그러면 몇 개씩 묶을 수밖에 없어? 2개씩 묶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맞지? 2개씩 묶을 수밖에 없어. 그 말은 공통인수가 씨발 몇 차야? 보통 1차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아까도 얘기했잖아. 무조건 몇 차가 뜯길 거다. 1차가 뜯긴다고 무조건. 맞지? 근데 케이스는 요런 케이스가 있고 어떤 케이스도 있어? 요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겠지. 또 하나는 요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너가 얘랑 엮일 거냐, 얘랑 엮일 거냐, 얘랑 엮일 거냐는 거야. 너가 얘랑 엮일 거냐, 얘랑 엮일 거냐, 얘랑 엮일 거냐만 보면 되지 않냐는 거지. 이해되지? 하나씩 살펴보자. 자, 얘네 둘이 엮인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항상 무엇으로 묶여? 그렇지, x제곱으로 묶이는 거야. 그러고 나면 안에는 ax 플러스 b가 남을 거고 얘는 그냥 cx 플러스 d가 될 거야. 이해되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얘가 공통인수로 뜯길 수밖에 없다는 거지. 물론 얘가 x 플러스 2라고 생각해보자. 그럼 얘가 x 플러스 2만 되는 거야? 그건 아니지. 뭐도 돼? 예를 들면 2x 플러스 4도 되는 것이고 어떠한 실수로 묶일 수도 있는 거야. 이거 납득? 오케이? 그러고 나면 인수분해의 결과가 어떻게 되니? 얘랑 얘라면 x 플러스 2로 묶이는 거 맞지? 그 다음 얘가 1로 올 거고 뒤에는 뭐가 나와? 상수가 나오겠지. 이해됐니? 그리고 나면
이 새끼가 인수분해가 돼, 안 돼? 지금은 돼, 안 돼? 안 되지. 항상 안 돼? 그건 아니지. 돼, 안 돼? 돼, 안 돼? 얘들아, 대답해봐. 얘들아, 틀려. 알겠어? 대답을 할 땐 틀린다는 마인드로 해.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니야. 알겠어? 니네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대답을 활용하라는 거야. 정답을 맞추라는 게 아니라. 돼, 안 돼? 인수분해. 무슨 말이야? 1차식 두 개로 인수분해가 되냐는 거야. 된다. 답은 안 된다. 얘 인수분해 해봐.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얘들아, 얘가 어떻게 인수분해야? 우리가 인수분해 된다 하면 범위가 어디라 했어? 유리수 정수라고. 유리수 정수라고. 무리수가 개수에 등장하는 순간 얘는 인수분해 한다고 하지 않아요. 이 친구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마무리라고. 인정? 얘는 돼요, 안 돼요? 얘는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러한 특수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납득되세요?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면 쌤 진짜 자세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묶이고 이렇게 묶이는 거라면 만약 이걸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가정하에 이 친구와 이 친구 그리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뭐가 같아야 돼? B가 같아야 된다는 뜻이야. 이렇게 같으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근데 이 상황에 이 뒤에 있는 새끼가 만약 마이너스 제곱수로 묶이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도 예상할 수 있는 거지. 감으로 가져가야 될 부분이야. 그럼 이제 내 눈이 좀 달라질 수 있어. 가보자. 보이지? 조금 보이지? 얘 뭘로 묶여? 얘는 x 플러스 3.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로 묶으면 x 플러스 3. 그럼 공통인수 묶으면서 뒤에 뭐가 남아? x제곱 마이너스 4.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2는 0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지. 됐어요? 근데 얘들아, 제가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얘를 보고 이 인수분해를 바로 해내라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저는 이걸 원해요. 3차 방정식을 딱 꼬라봤을 때 너와 너의 B를 보고 얘와 대조해보는 감이 있었으면 한다는 거죠. 이해함? 얘가 1대 3이면 이 새끼도 1대 3인지 비교 한번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걸 비교해본다. 이 감이에요. 그 다음은 당연히 그 다음 인수분해도 이런 형태가 되어서 이런 특수 케이스가 있을 거다라는 것까지 알면 베스트는 영. 베스트. 다음. 어디였어? 요 친구도 한번 봅시다. 요 친구요. 요 친구는 어때요? 여기다 써둘게. 두 번째. 얘가 뭘로 묶여요? x로 묶여요. 얘는 bx제곱 플러스 d겠죠. 그럼 얘가 공통인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 새끼랑 이 새끼가 공통인수여야 합니다. 그렇죠? 얘랑 얘가 공통인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앞에 있는 친구. 개수끼리 x, 1 이건 같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공통인수가 되어야 돼. 예를 들면 얘가 x제곱 플러스 2야. 그럼 얘도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b 형태가 돼야겠지. 됐니?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x 플러스 몇이 돼? b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는 0. 이런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됐니? 어때? 크게 다르지 않아. 크게 다르지 않아.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 세 번째야. 파란색. 이렇게 묶이면 어때?
얘가 x로 묶이는 거 확인할 수 있지. 이렇게. 얘들아 씨발 나올 문제가 꽤 정해져 있지 않아? 이 새끼 보여 안 보여? 우리 얘 비슷한 거 알고 있지 않아? x세제곱 플러스? 그렇지. 오메가에 관련한 얘가 나오는 거야. 값만 가지고 있으라는 거야. 값만.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는 예를 들어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 근데 얘의 허근 해놓고 오메가 이지랄하지? 그럼 전 무조건 여기부터 봐요. 이렇게 묶이는지부터 본다는 거야. 물론 여러분 x제곱으로 묶으면 마이너스 4로 묶으면 쌉 가는 게죠. 그죠?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묶을 수 있다는 거지. 대충 이해되시죠? 그런 형태를 예상할 수 있다. 이런 세 가지의 공통인수 형태가 있으니 잘 알고 있어라. 넘어갑니다. 다음 인수분해 공식 쉽죠. 이건 별거 없어요. 다음은 인수정리죠. 인수정리 대입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으라 이거야. 대입해서 0이 되는 x값 찾을 때 대입할 값의 후보가 있었지. 뭐죠? 플러스 마이너스 상, 수, 항의 약수분해 최고 차 항의 뭐해? 개 최고 차항이 약수가 어딨어 씨발. x세제곱이 약수가 어딨어? 개수의 약수지. 그 이유 압니다. 왜 저것 중에 하나가 되는지 압니다. 손 들어보세요. 압니다. 없어요? 자, 새로운 마음으로 배워보자고. 씨발 이렇게까지 했는데 모르면 진짜 개새끼임 진짜로. 진짜로. 생각해봐. 인수분해 되는 한 친구를 가져와 볼게. x 마이너스 14 0 이렇게 있어. 인수분해 해보자. 앞에 두 개 묶어볼게요. 2x 제곱으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 뒤에 보이죠? 7로 묶어요. 이렇게 되죠? 그럼 x 마이너스 2라는 공통인수가 있네요. 이렇게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1차식 인수가 있다는 것은 여기에 x에 몇을 대입하면 0이 됐을 거라는 거죠. 2를 대입했으면 0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인수가 어떻게 등장했냐를 살펴보면 최고차 항이 어떻게 등장하냐라고 하면 각 항의 최고차 항끼리 곱해서 등장했겠죠. 맞아? 각 항의 최고차 항끼리 다 곱하면 최고차 항이 됐을 거다. 그러면 이 2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개수들의 곱 아니냐는 거야. 개수들끼리 곱해서 얘가 나온 거 아니냐. 이해돼? 근데 여러분 약수라는 게 정의가 뭐야? 12는 약수가 뭐 있어? 1, 2, 3, 4, 6, 12가 있어. 2는 12의 약수야. 맞아? 왜? 약수의 정의가 뭔데? 약수란 이런 거야. 어떠한 자연수를 곱해서 해당 수가 될 수 있는 수가 약수야. 정의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잖아. 2 곱하기 6이 10이니까 둘 다 약수예요.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인지하고 있잖아 보통. 근데 정확한 정의는 이거라는 거야. 6을 곱하면 12가 될 수 있으니까 2는 12의 약수인 거야. 어떤 자연수를 곱해서 해당 수가 될 수 있으면 그 수의 약수라고 부른다는 거지. 이해됐니? 그러면 이 2라는 것은 얘네들 다 곱하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 여기 1차항 여기에 등장할 수들은 다 뭐야?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라는 거지. 나 지금 반대로 썼지? 씨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들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니까
여기 안에 1차 항이 이렇게 써져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이 뭐야? 마이너스 a분의 b잖아. 근데 이 새끼가 무조건 뭐냐고? 최고차 한계수의 약수일 거라는 거지. 그리고 상수항은 어떻게 나와? 각 항의 상수항끼리 다 곱하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얘랑 얘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 상수항에 등장하는 친구들은 전부 다 너의 약수들 아니냐는 거지. 그리고 그게 분자에 등장할 거니까 저런 형태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되죠? 원리를 알고 써야 돼, 여러분. 원리를 알아야 돼. 죄송합니다. 다시 쓸게요. 간단하게 쓸게요. 자, 여기까지가 고차방 정식을 푸는 방법이요. 쉽죠? 근데 이제 세 가지의 독특한 형태가 있더라. 첫 번째, 공, 통, 부분이에요. 물론 뭐 다양한 공통 부분이 존재할 수 있지만 가장 문제로 출제되기 쉬운 공통 부분에 해당하는 방정식이 있더라. 그게 이름이 상반 방정식이다. 상반 방정식. 자, 문제 한번 볼게요. 넘겨서 상반 방정식 찾아와. 찾아와. 나 교과서랑 올림포스에 있는 문제만 다 담았거든. 상반 방정식이 없을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나올 거야. 개 같죠?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 몇 개 스치긴 하는데 쉬운 예가 없네. 그럼 내가 쉬운 예 만들게. 이러한 방정식을 상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를 기점으로 개수가 대칭을 이루는 거죠. 이렇게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짝수 차수가 있고 홀수 차수가 있어요. 둘을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 5차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가면 끝에 하나가 남아요. 그죠? 그래서 가운데가 두 개가 같은 게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둘이 형태가 많이 다른 것으로 인지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나오는 것은 4차입니다. 5차까지는 잘 다루지 않아요. 그래도 이따가 하긴 할 거예요. 오늘 연립은 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만 할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어떻게 푸느냐? 맨 처음에 그냥 푸는 법이 있어요. 외우세요. x제곱으로 나눠요. 중간고사 때 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기억나는 사람? 자, x제곱으로 나눠요. 근데 얘들아, 이 식을 x제곱으로 나누면 문제가 하나 생기지. 어떤 문제가 생기지?
더 이상 다항 방정식이 아니게 돼요. 이 항들 보세요. x가 어디에 들어가요? 분. 뭐에 들어가요? 그럼 이건 유리방정식이죠. 다항방정식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원래는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수가 달라지면 근의 개수도 달라지니까.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원래는 x제곱분의 x제곱이라는 1이란 친구를 곱하는 거야. 그냥 1은 곱해도 되잖아. 근데 얘를 이렇게 곱하자니 나중에 부산물이 좀 따라와서 좀 식이 복잡해요. 그러니까 약속하자 이거야. 여기서 갈 때 x제곱으로 나누면서 약속을 하는 거야. 어떤 약속? 나중에 x제곱 한번 곱해줄게 라고 약속하고 가자는 거야. 약속하자.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8 마이너스 x분의 3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0이 돼요.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개수가 같은 친구들끼리 묶어서 살펴보면 예쁘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묶어 쓸게요.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3 곱하기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8은 0이다. 그럼 공통부분이 보이죠 이제. 이 친구 좀 변형시켜줄 필요가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변형시킬까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변형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이제 공통 부분이 등장한다. 상반 방정식이란 x 플러스 x분의 1이라는 공통 부분을 치환하는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배우는 이유가 뭐야? 배우지 않으면 공통 부분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라는 거지. 근데 많이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형이기 때문에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친구를 치환해요. x 플러스 x분의 1을 t로 치환하는 거죠. 그러면 식의 형태는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0은 0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서 x제곱으로 곱하지 않고 온 이유를 알겠어요? 여기서 x제곱을 곱하고 왔다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앞에 이 친구를 t로 나타낼 방법이 상당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곱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친구가 인수분해가 되죠. 어떻게 되죠? t-5 곱하기 t 플러스 2는 0이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어떤 생각? 인수분해가 더러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겠죠 이제. 지금은 예쁘게 인수분해 되지만 그러면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치환했던 걸 다시 한번 원래식으로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5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2는 0이 되죠. 따라옵니까? 네. 그럼 이제 이 친구를 제거하기 위해서 x제곱을 곱해주는 거죠. 여기서. 근데 하나에 다 넣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x제곱? 그렇지. 얘부터 쓰고 싶죠?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이걸 반대로 써주는 게 좋아요. 인정이죠?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이쁜 거지. 이렇게. 하나씩 x를 곱해줘서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리고 남은 인수분해까지 해결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이 친구 인수분해가 더 되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의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는 거예요. 따라왔습니까? 근데 어때요? 풀이가 좀 길어요. 그치? 그래서 좀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거야.
이러한 형태의 4차 상반 방정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풀이가 항상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항상 풀이법이 똑같을 거야. 어떻게 풀게 되냐? x제곱으로 나눌 거잖아. 전 지금 예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여기다가 a, b, c를 넣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자 이거지. x제곱으로 나눠. 그러면 a로 이렇게 묶을 거 아니야 이렇게. b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쓸 거고 c 이렇게 쓸 거다. 여기까지 인정? 그 다음 이 친구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럼 뒤에 마이너스 2a 해가지고 어찌 됐든 간에 여기가 조금 변할 거야. 그 다음 뭐 할 거야? 치환할 거잖아 이제 치환. 이렇게 치환할 거야. 여기서부터는 이렇게 괄호를 쳐주는 것이 이득이겠죠? 상수항이니까. 오케이? 따라오니? 그럼 여기서 또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니? 물론 조금의 의무는 남지. 여기서 더러우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더러우면 어떡할 거야. 그럼 그 다음 뭐 할 거야? 다시 x 플러스 x분의 1을 대입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면 x제곱 곱하면서 각각 하나씩 넣어주면 이렇게 되지 않냐는 거지. 인정? 얘들아 지금 a, b, c 값이 뭔지 몰라도 무조건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지? 이게 인수분해가 예쁘다는 가정을 하는 거야 지금. 예쁘다는 가정을 하자. 그럼 애시당초 이 상반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너가 a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베타 x 플러스 1이다 해놓고 얘를 x에 대한 무슨 식? 항등식으로 바라보면 되지 않냐는 거야. 문제에서 a, b, c 줬을 거 아니야. 그럼 뭐만 찾으면 돼. 나 여기서 뭐만 알면 돼 이제. 알파 베타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알파 베타가. 그럼 항등식이라며. 뭘 이용해도 돼? 개수비교법을 이용해도 되지 않냐는 거지. 개수비교법 이용해서 알파 베타만 빠르게 찾으면 이 과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거 아니야. 맞지? 그럼 씨발 이걸 그냥 뭐 하면 돼? 개수비교법 외워놓자 이거야. 여기서 알파 베타에 대한 개수비교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외워놓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 가보자. 3차항이야 3차항. 삼차항에 대한 개수비교법 갑니다. 여긴 몇이에요? B. 여기는 첫 번째 A 곱하기, 그렇지? 그 다음 3차항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나오죠? 뭐예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따라서 이렇게 쓸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치 근각의 관계같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다음 여러분 4차항을 왜 안 보는지 알죠? 똑같아요. 딱 보면 A 똑같죠?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차항은요. 여기 2차항 C. 대답해봐. 여기 2차항은 뭐 곱하기? 대답해봐. 뭐 곱하기? 뭐 곱하기? A 곱하기. 대답해봐 얘들아. 어진이만 얘들이냐고 승수랑. 2차항 어디 있어? 이렇게 곱하면 되지. 뭐야? 곱하면 알파 베타. 다음 또 어디 있어? 이렇게 있지. 1인가? 여기도 있지. 1. 그러니까 플러스 2인 거지. 그럼 알파 베타 플러스 2는 뭐야? A분의 C가 되지. 그럼 알파 베타는 뭐야? A분의 C 마이너스 2. 이걸 외우라는 거야. 이거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a분의 b다. 알파 베타는 a분의 c까지는 근각계세 관계와 비슷하나 얘 마이너스 2까지 해주라는 거지. 이렇게. 여러분 제일 헷갈릴 게 뭘까? 나중에 헷갈릴 거. 이 새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많이 헷갈릴 거야. 마이너스다.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럼 이 친구 다시 한번 구해볼게. 다시 한번 해보자. 이번엔 어떻게 풀자? 이렇게 풀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다? 몇이야? 여러분 이렇게 2차 방정식 푼다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뭐나? 3. 그렇지. 알파 베타는 니들이 많이 하는 실수 바로 구하려고 하는 거. 그러지 마.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너네가 이 두 값을 알고 있다고 했을 때 알파 베타를 구하는 방법이 뭐야? 첫 번째 때려 맞추기야. 뭐가 있을까? 곱해서 10 되는 거 느낌이 뭐야? 5이? 그런데 더 셈이래. 양수래. 그럼 뭐야? 5와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야. 두 번째, 무조건 풀 수 있는 방법이 뭐야? 근각계세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끌고 오는 거지. 두근의 합이 3,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0. 그래놓고 이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야. 아, 5랑 마이너스 2구나. 이렇게. 됐어. 근데 여러분 알파랑 베타 중에 뭐가 5고 뭐가 마이너스 2인지는 구분할 필요 없는 거 맞지? 그치? 어차피 이렇게 쓰나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쓰나 교환 법칙. 그럼 인수분해 끝난 거지. 그럼 인수분해의 결과가 뭐라는 거야? 얘가 5랑 마이너스 2라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 조심하고 보통 1이 나오겠지만 x제곱 그치 이걸 조심해야 돼 얘들아. 여기가 뭐야? 어디 갔어? 여기가 뭐야? 마이너스야.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5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죠. 인정? 잘 따라오고 있구만. 자, 그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사이드 개념 두 개를 알아야 돼. 결국에는 상반 방정식의 근은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나오는 거야? 일단 2차 방정식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맞잖아. 이런 형태의 2차 방정식의 근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봐 이제. 생각해봐. 내가 얘를 K라고 해볼게. 문자만 쓱 바꿨어. 왜? 알파 베타를 얘를 근으로 쓰고 싶은데 저기서 알파 쓰면 여기다 알파 베타 못 쓰잖아. 뭔 말인지 알아?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싶은 거야 저 지금. 보통 2차 방정식의 두 근 이렇게 쓰니까. 근데 여기 알파 들어있으면 이 얘기 못 하잖아. 그러니까 잠깐 K로 대체한 거야. 갑니다. 잘 봐요. 알파랑 베타가 무슨 관계니? 이거 보여? 이거 보이니? 두근의 곱이 몇이야? 1이야 얘들아. 두근이 뭐야? 알파와? 그렇지. 알파분의 1이라는 거야. 맞지? 즉 상반 방정식의 근은 항상 곱셈에 대한 역원 관계를 갖는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역수 관계라는 거지. 2가 근이면 뭐도 근이야? 2분의 1도 근일 수밖에 없어. 2분의 3이 근이면 3분의 2가 근일 수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이러한 친구들을 잘 알고 있지. 뭐가 있어? 이런 애가 있다. 근이 뭐야? 설마? 아이.
근이 뭐야? 잘 알고 있는 친구들이지. 이 친구는 근을 구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루트 2 풀마 루트 2i가 나와. 이 친구는 근의 공식 쓰는 거야. 그냥 별다른 거 없어. 근의 공식 써서 구하고 있는 거야. 이런 애가 나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앞에만 살짝 바뀌겠지. 이런 식으로. 정확히는 마플로 써줘야겠죠. 이렇게. 풀마로 쓸게. 괜찮을까? 풀마로 쓸게. 얘 몇 도? 90도 관련. 얘는 60도 관련. 얘는 45도 관련. 얘는 30도 관련. 허그는 이 새끼들이 보통 다 나온다는 거야. 근데 허근을 갖는 게 언제야? 얘들아. 판별식 써봐. 판별식 뭐 돼? k제곱 마이너스 4죠. 너가 0보다 작은 게 언제야? 마이너스 2와 2 사이야. 쉽게 얘기하면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1차 항의 절대값이 2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질 텐데 그때 보통 어떤 값이 나온다? 이 세 개의 값, 네 개의 값 중 하나가 나온다는 거지. 근데 생각해봐. 얘네 잘 나올까? 잘 생각해봐. 얘네가 나온다는 거 무슨 뜻이야? 개수의 무리수가 나온다는 거야. 잘 안 나오겠지? 개수엔 저런 식으로 정수가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 말은 많이 나올 게 뭐야? 너네 둘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K의 입장에서 이제 이 알파 베타의 입장에서 많이 나올 친구들이 뭔 거야? 0과 풀마일인 거지. 이 세 개가 허근의 대표 주자들인 거야. 0이 나오면 뭐다? 풀마 i구나. 풀마 1이 나오면 오메가 관련한 새끼구나. 오메가 관련한 새끼구나. 그럼 누가 더 많이 나올까? 이 새끼가 존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거야. 왜? 두 가지를 평가할 수 있게 되지. 이러면서 뒤에 나오는 x세제곱은 s세제곱은 1의 허근 오메가의 성질까지 같이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야. 상당히 굉장히 퀄리티 높은 문제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상반방정식의 허근의 존재야. 쌤 상당히 간단한 거부터 딥한 것까지 다 하고 있어. 자, 그럼 이제 실근을 한번 보자. 첫 번째 생각할 만한 거 중근이지. 중근 가지려면 1차항의 절대값이 뭐여야 될까? 2여야겠지. 그럼 처음에 생각해 볼 만한 것은 x제곱 풀마 2x 플러스 1은 0이네. 그럼 넌 근이 뭐가 나와? 풀마 1이라는 무슨 근? 중근이 나오게 되는 거고. 자, 다음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지. 근데 얘들아 2를 근으로 하면 뭐도 근이라고? 2분의 1도 근이라고 하지 않았어? 저거부터 정리하고 올게. 이해되지? 알파 값에 풀마 1이 나오면 x는 오메가고 알파 값에 풀마 2가 나오면 x는 풀마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실근을 가질 때는 두 개 중에 하나가 뭐가 나올까? 보통 정수가 나오는 경우가 많은 거야. 예를 들면 마이너스 3을 근으로 하면 마이너스 3분의 1도 근으로 하겠지. 자, 그럼 이제 생각하자. 생각해보자. 여러분 여기를 잘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상반방정식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 마지막이야 이게. 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분의 1을 근으로 하는 요런 방정식은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나오지? 더해 얘들아. 마이너스 3분의 몇이야? 10 맞지? 그럼 여기 뭐가 나와? 3분의 10 느낌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간에. 근데 생각해봐.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0x 플러스 1을 생각해보자. 얘를 근으로 한다고 생각한 거야? 그럼 얘들아, 얘가 인수로 있다는 뜻이지. 근데 너네 문제에서 보통 맨 처음 등장할 때 여기에 분수가 나와? 안 나오지 않아? 거꾸로 생각해봐. 나온다 치자. 나오면 그대로 풀어? 아니잖아. 여기에 3분의 뭐식이 나오면 맨 처음에 너네가 뭐부터 해? 3을 곱하고 시작할 거 아니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 새끼는 절대 이렇게 안 나온다. 어떻게 나오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이해됐어? 그 말은 이런 근이 있다는 건 맨 처음에 어디서 발현됐을까? 여기서 발현됐을 가능성이 90% 이상이야. 그렇잖아. 쟤를 인수로 가질 거면 얘가 적어도 3의 배수로 나왔겠지. 인정?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인수를 잘 찾으면 돼. 잘 봐. 잘 간다. 얘가 3이면 얘가 3이 나온다며. 그럼 n과 n분의 1을 근으로 갖는 친구를 생각해보자 이제. 두 개 더하면 뭐가 돼? n분의 통분의 n제곱 플러스 1. 그럼 이 새끼가 이거고 이 새끼가 이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새끼가 이런 새끼인 거지. 얘는 근이 뭐야? n과 n분의 n 이런 친구들이야. 근데 얘가 어디서 발현할 거다? 최고차항의 개수를 주의하면 된다는 거지. 그럼 역으로 문제에서 얘가 보통 몇이 나오지? 1이 나오지 않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저런 애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야. 그렇지? 얘가 1이 나오면 저런 존재를 별로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친구를 집중적으로 보면 되는 거야 이제. 오케이? 첫 번째가 이런 내용이야. 뭔 얘기한 거야? 나오는 대표적인 근을 조사한 거야. 나오는 대표적인 근. 여기서 뭔 얘기해야 돼 이제? 이런 애들이 아닌 형태에 대한 얘기를 하고 끝낼 거야. 얘들아, 이런 형태의 2차식 인수가 나오지 않으면 어떤 인수가 나올 수 있을까를 떠올려봐. 더러운 인수가 나온다는 거야. 생각해봐. 예를 들어 하나 가져와 볼게. 진짜 아무거나 가져온 거야. 이런 거 가져왔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보고 해도 돼. 몇이야? 7. 이렇게 보고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한다고 생각해. 그다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3이지. 더해서 7, 곱해서 마이너스 23? 씨발 말이 돼? 안 되지, 그지? 그럼 알파 베타는 예쁘지 않다는 거잖아, 맞죠? 예쁘지 않다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항상 근본을 잘 생각해야 돼. 이거를 이 기본 풀이를 하던 새끼들이 어떻게 풀고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자. 자, 여기까지 했을 거야, 그지? 그 다음 치환했겠지.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지. 여기서 인수분해가 예쁘게 안 된 거잖아. 맞니?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학교 선생님은 보통 뭘 물을까? 여기서 뭘 이야기할까 이제? 틀리라고. 뭐라고? 근과 계수의 관계. 정답이야. 근과 계수의 관계만 가져가는 거야 이제. 그렇지 않겠냐고. 여기서 이 친구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될 거 아니야. 맞지? 지금 뭐가 나온다는 거야? t제곱
마이너스 7t 마이너스 23은 0이 여기서 나왔을 거라는 거잖아. 납득?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고. 이거나 이걸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고. 이 친구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는데. 맞지? 그니까 그걸 문제에서 어떻게 물어볼지 생각해봐.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 이제. 잘 봐. 이렇게 물어봐.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 t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니? t가 뭐니? 얘지? 얘.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어떻게 묻냐? 이렇게 물어 이제. 여기서 x 플러스 x분의 1을 알파라고 잡아요. 이런 워딩이 나온다고. 이런 워딩이. 또는 얘가 알파와 베타라는 값을 갖는다 라는 얘기가 나올 거라고. 이게 뭐야? 우리의 플로우 그 자체인 거야 지금. 우리가 체크했던 그 알파 베타가 어디 갔어? 우리가 했던 그 알파 베타가 이 새끼잖아. 이 새끼. 이래놓고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에 대한 얘기를 묻는다는 거야. 자, 여기서 선생님이 하나 문제 내볼게. 자, 이런 상반 방정식 주고 이런 워딩 썼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몇이야? 답은 7. 그렇지. 이렇게 끝내는 거야. 그러면 7이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워딩이 뭐냐면 얘를 알파라 하자 해놓고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의 모든 값의 합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답 몇이야? 7이요. 곱 답 몇이야? 마이너스 23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쉽지? 이게 언제야? 이게 더러울 때.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보통 이런 애들이 나오고 안 되면 이런 행위를 할 것이다 라는 거지. 이게 아니면 나올 만한 근이 뭐야 이제? 해봐야 예외라고 해봐야 2분의 3이 근이면 뭐 도근? 3분의 2도근. 또는 뭐 1 플러스 3i가 근이면 다른 한 근은 1 마이너스 3i. 이런 형태의 근밖에 나올 것이 없다는 거지. 됐습니까? 저 상반 방정식 오늘 이 수업으로 끝낼 거야. 오케이. 복습 테스트 볼 때 상반 방정식 꼭 나옵니다. 자, 라스트로 하나만 더 해야겠죠. 마지막은 짝수 차수, 홀수 차수예요. 홀수 차수. 지워도 될까요? 지울게요. 홀수 차수. 그럼 홀수 차수는 어떻게 풀까? 쉬워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을 거잖아. 묶어볼게. 얘네는 A로 묶어. 다음 얘네는 BX로 묶어. 다음 얘네는 CX 제곱으로 묶어. 보여? X에 몇 넣고 싶어져? 마이너스 0이 되지. 즉 항상 무엇을 인수로 가져? x 플러스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야. 근데 그리고 나면 뒤에 뭐라고 쓰여질까? 얘들아, 이 친구 인수분해해서 1차 하나 뜯었어. 그럼 뒤에 몇 차 되겠어? 4차 되겠지. 이 새끼 뭘까? 4차 상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서 상반 방정식이 하나 툭 튀어나오는 거야. 또 이렇게. 그럼 얘를 어떻게 풀면 돼? 아까처럼 풀어내면 되는 거지. 다시 홀수차수 상반 방정식은 항상 무엇을 인수로 가죠?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게 될 거야. 그럼 그거 뜯어놓고 나서는 얘가 4차 짝수차수 상반 방정식이 된다.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풀어내듯이 풀어내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리고 간단한 것도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여러분 이런 친구 봐봐. 이런 애 어때?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지만 상반 방정식이야. 그치? 근데 4차, 5차처럼 차수가 높아서 풀이가 어렵지 않을 뿐이지. 또 마찬가지로 어때? 상반 방정식이야. 그럼 맨 처음 뭐부터 대입해? 마이너스 1부터 해가지고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하시던, 아니면 x 플러스 1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개수 비교하면서 인수분해 하던 하면 되는 거지. 이해되셨죠? 여기까지가 상반 방정식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다음, 우리 공통 부분은 치환한다. 그리고 그것의 대표적인 예인 상반 방정식을 배워봤어요. 이번에는 보기차식의 대표적인 예 배워보겠습니다. 이건 뭐 대표적이랄 게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보기차 방정식 하나 있습니다. 뭐냐? 이런 거죠. 보기차 방정식이죠. 모든 차수가 짝수 혹은 상수항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홀수 차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친구는 보기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우린 새로 배우는 게 고차 방정식이잖아. 그러니까 2차 초과하는 어떠한 차수를 갖는 방정식 4차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친구가 많이 나오겠죠. 그럼 보기차식을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방법이 몇 개예요? 2개. 첫 번째 치환, 두 번째 합차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친구가 있어요. 풀어볼게요. 치환했다 칩시다. 이렇게 되겠죠? 이 친구 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이건 딱 봐도 치환이 안 되네요. 합차 공식 시도해 봅시다. 그럼 x 미안해요. 4제곱입니다.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플러스죠. 딱 봐도. 그럼 마이너스 4x제곱 이렇게 되겠네.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예요. 따라오셨나요? 저게 치환으로 인수분해되는 형태고 이게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되는 형태예요. 물론 둘 다 가능한 것도 있겠죠. 이 친구 봅시다. 자, 이 친구는 근이 뭐예요? 풀마 2와 풀마 i가 있어요. 여러분, 얘는 이 뒤에 상수항이 무엇이냐에 따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실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다.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는 어때요? 풀마 루트 2 똑같죠.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반대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얘는요. 두 허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또는 이렇게 인수분해될 수도 있겠지. 그럼 0이라는 무슨 근? 중근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해되니? 그래서 이 친구는 첫 번째로 치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 이 친구와 x제곱을 t로 치환한 at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c는 0 간의 근의 종류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친구가 하나는 양의 실근, 하나는 음의 실근을 갖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면 하나는 이런 식으로 양의 실근이 나오고 하나는 이런 식으로 음의 실근이 나온다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얘는 무슨 근을 가져? 서로 다른 두어 근을 가져.
그럼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 4차방 정식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얘가 허근 두 개를 가지려면 얘는 무슨 근? 음의 실근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지. 따라오니? 음의 실근이 하나 있어야 돼. 또는 또 뭘 가져야 돼? 얘가 두 실근을 가진다며. 중근이어도 되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두 근 알파 베타가 있으면 한 근은 0보다 어때? 작다는 거고 한 근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지. 0이어도 되잖아. 중근 괜찮다 이거야.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해지는 거지. 두 근이 이런 식으로 0에 의해서 분리되던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걸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야? 근의 분리야. 근의 분리. 들어봤다. 들어봤다. 근의 분리 들어봤다. 오케이. 이 내용이 좀 어려워요. 쌤, 근데 하나가 0이고 하나가 0보다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허근이 없잖아요. 쌤이 뭐라 했냐면 요거는 얘가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다라고 예시를 들었을 때의 범위예요. 얘가 만약 네 허근을 갖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근이 다 음수다. 이렇게 해야지. 음수다. 오케이? 그럼 이제 근의 분리에 대한 내용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얘들아 이게 중간고사에 나왔다면 이 얘기를 안 해도 돼 사실. 근데 기말고사에 여러 가지 방정식이 포함되게 됐잖아. 학교마다 달라요. 여러 가지 방정식이 중간고사 범위인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말고사 범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랑 여러 가지 부등식이 같이 기말고사에 나오죠. 그럼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왜냐? 쌤이 말한 근의 분리라는 개념은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배우는 개념이에요. 교육과정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처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이거는 여러 가지 부등식 가서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은 다루지 않을게요.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이 친구는 여러 가지 부등식에 가면 더 자세하게 다룰 친구다 라고만 알고 있읍시다. 다음 두 번째예요. 뭘로 풀릴 때? 합차 공식으로 풀리는 경우예요. 자, 이 친구는 예외사항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보기차 방정식은 거의 다 치환으로 해결합니다. 근데 합차 공식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우린 그것만 알고 가자. 합차 공식으로 풀리는 경우엔 근이 어떤 친구가 나오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하자는 거지. 아까 봤던 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왜 지운 거야? 자, 각각의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얘 근 뭐 나오죠?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 그럼 2 얘는요?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형태가 항상 얘네 부호만 반대지 얘는 똑같이 일치하게 나오죠. 항상. 그럼 판별식 값은 항상 같을 거예요. 그죠? 그럼 둘은 허근을 가지면 같이 허근이 되고 실근을 가지면 같이 실근을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가져와 볼게. 만약 인수분해 했더니 이런 친구가 나왔다고 해보자. 따라오니? 이런 친구가 나왔다가 생각해보자. 그러면 이 친구 근은 뭐가 돼? 2분의 그냥 근의 공식 좀 예쁘게 하려고 6으로 바꿀게요. 그럼 얘는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이죠? 2루트 2. 얘는요? 마이너스 3 풀마 2루트 이렇게 나와요. 보여요? 근의 형태. 이 친구는 이런 느낌이죠. 복소평면상에 1, 루트 2, 마이너스 1,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즉
직사각형의 형태를 띈다는 거죠. 이렇게. 복소평면을 이용하란 말이 아니에요. 근이 이렇게 나올 거로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즉 절대값만 알면 장땡이다. 절대값만 알면 어떻게 나와?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무조건 이렇게 풀마 1, 풀마 루트 2i 이런 형태로 나온다는 거야. 얘는 어때? 얘도 마찬가지지. 보여? 무조건 이렇게 나와. 됐어? 이해됐어? 이런 형태 아니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라는 것만 기억하자. 너의 근은 풀마 P, 풀마 Q 루트 N 이런 형태로 나오거나 혹은 풀마 P, 풀마 Q, I 형태로 나올 거다 라는 거야. 여러분 이거 예쁜 근 나올까? 잘 안 나오겠지. 예쁜 근이 나온다는 건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잖아. 얘네가 인수분해가 됐으면 어떻게 됐어? 둘 다 가능한 형태로 바뀌었지.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는 뭘 보고 있는 거야? 합성식만 가능한 거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만 되는 건 따로 생각하고 웬만한 문제는 뭘로? 치환으로 해결한다. 근데 거기서 대표적인 유형이 근해 분리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등식에서 다시 한번 다루겠다라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남은 게 뭐야? 다양한 문자지. 근데 다양한 문자 뭐다?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오케이? 다음 시간에 배우고 우리는 고차 방정식에서 남은 것들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은 마칠게요. 자, 이제 할 만한 얘기가 뭐가 있느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예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는 교육과정에 있다? 없습니다. 하지만 교육과정처럼 인지하고 쓰는 것이 맞다. 왜? 모의고사에 3차 방정식의 근각계수의 관계를 묻는 문제가 나왔어. 쌤 얘기했을 거야. 근데 해설에 어떻게 적혀 있냐? 3차 방정식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던 거야. 얘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던 거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값을 구하라고 했던 거야. 그럼 근각계수의 관계를 알면 3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교육과정에 얘가 있다고? 없다고. 그러면 해설에서 이렇게 썼을까?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이렇게? 안 썼어. 어떻게 썼냐? 너가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증명했어요. 해설에서. 그 말이 뭐야? 개념처럼 알고 있으라는 거지. 모의고사에서도 인정했다는 거야. 그 말은 우리도 개념처럼 인지하자. 너의 세 근을 알파, 베타, 감마라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a분의 b. 2차 방정식과 똑같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증명 어떻게 해요? 여러분 원래 얘들아 증명을 알아야 되는 거야. 항상 너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나와요. 이거 증명 어떻게 하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가장 기초적인 거 근해 공식이에요. 근해 공식을 써보니까 두 근이 이거더라. 그래서 두 근을 더하고 빼보니까 그렇더라.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3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모르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방법도 알아야 되는 거야. 얘의 근이 얘라는 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인수정리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법을 쓰는 거야? 계수비교법을 쓰는 거야. 그럼 3차라고 다르겠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다? a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라고 쓸 수 있다. 그럼 계수비교법을 이용하면 유도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감마 플러스 감마 알파는 뭐예요? a분의 c 똑같아요. 그 다음 알파 베타 감마는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n 똑같고 분자는 b, c 다음 d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d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 2차 방정식에서 또 배운 게 뭐 있어? 두근해. 차 배웠잖아. 2차 함수에서 존나게 쓰던 거. 얘는 어때? 근이 3개니까 차를 묻기가 어렵겠지. 그래서 세근의 차 개념은 따로 배우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어때요?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d분의 c가 돼요. 설명해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개념입니다. 알아야 돼요. 너의 한근을 알파라고 해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해. 여기서 뭘 하냐면 x 세제곱으로 얘네를 나눠보는 거야. 근데 나눌 때 조심할 게 있어. 뭐냐? 근에 0이 있으면 안 돼. 그치? 0으로 나누면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만약에 얘들아 근 중에 하나가 0이었다면 세 근의 곱이 무조건 몇이 나오니? 0. 그 말은 여기가 몇이었을까? 0이었겠지. 그치? 그럼 이런 거 안 물어봐. 갑니다. 이런 형태 못 묻는다는 거지. 이해돼? 세 근 중 하나가 0이면 이 형태를 어떻게 물어? 세 개 중에 하나가 0인데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나눠도 괜찮다. 이 얘기야. 여러분, 요 방정식 요거 근이 뭐야? 분자가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분자가 0이어야 얘가 0이지. 맞아? 근이 뭐야? 여전히 알파, 베타, 감마지. 지런히 따라와? 됐어? 그럼 이걸 이제 분배해 볼게 한번. 이걸 하나씩 줘보자. 이렇게. 근데 반대로 쓸 거야. 여기부터 쓸게. 그러면 d 곱하기 x 세제곱분의 1 따라오니? 플러스 c 곱하기 x 제곱분의 1 플러스 b 곱하기 x분의 1 플러스 a는 0. 요래 되죠? 근이 뭐야? 근이 뭐야? 알파, 베타, 감마. 형태만 다른 거니까. 그럼 여기서 제가 x분의 1을 t로 치환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 뭐가 돼? t 세제곱 플러스 ct 제곱 플러스 bt 플러스 a는 0이다. 자, 다시 한번 물을게. 얘 근이 뭐라고? 알파, 베타, 감마야. 그러면 이 x에 알파를 넣으면 성립하지. 그럼 t에는 뭘 넣어야 성립해? 알파분의 1. 이해돼? x에 베타 넣으면 성립한다며. t에 뭐 넣으면 성립해? 베타분의 1 넣으면 성립하니? 얘 세근이 뭐죠? 이 t에 대한 방정식의 세근이 뭐예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이라는 거지. 이렇게. 그럼 세 근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d분의 c.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알파 베타분의 1 더하기 베타 감마분의 1 더하기 감마 알파분의 1은 뭐가 되니? d분의 b가 되지. 얘들아, 선생님 통분하면 되잖아. 당연히 되지. 당연히 돼. 전 지금 방정식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넓히라는 의미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걸 못 구하는 아이는 없어요. 통분해서 구하면 되지. 얘도 통분해서 구하면 돼. 근데 역수를 근으로 하는 친구에 대한 관점도 알고 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아까 상반방정식의 특징이 하나 있었죠? 상반방정식은 알파가 근이면 뭐도 근이다? 알파분의 1도 근이었어요. 기억납니까? 보기차 생각해보세요. 알파가 근이면 뭐도 근이지? 그렇죠. 마이너스 알파도 근이에요. 인정해요? 알파던 마이너스 알파던 제곱하면 알파 제곱으로 같아요. 맞죠?
곱셈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거고 덧셈에 대한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곱셈에 대한 역원, 이거 덧셈에 대한 역원이죠. 그래서 항등원 역원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 아니, 고등학교 2학년 가면 이걸 배워놨다는 것에 감사할 거야, 나중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거에 대한 언급을 하는지도 이제 좀 이해가 되죠? 항등원 역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볼 수 있겠지. 아,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는 0. 너의 한 근이 알파래. 그러면 잘 들어. 알파분의 1을 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무수히 많겠죠. 인정? 봐봐. 얘의 한근이 2일 순 있어. 근데 2분의 1을 한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은 몇 개? 존나 많아. 그치? 존나 많아.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예쁜 애가 누구? 누구? 이 새끼. 인정? 인정. 마이너스 알파를 한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 중 가장 예쁜 것은?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잡아. 여기다 알파 넣어봐. a 알파 세제곱 플러스 b 알파 제곱 플러스 c 알파 플러스 d는 0이다. 맞지? 이거 맞는 말이야, 그지? 맞는 말. 그럼 마이너스 알파를 넣어서 성립하고 싶은 거야. 이 개수의 어느 정도 풀마 손만 좀 봐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뭐라고 하면 돼? 여기다가 여기 홀수 차수에 마이너스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해보자. 마이너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마이너스 cx 플러스 d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알파 넣으면 뭐 돼? 얘가 되잖아. 그지? 아, 그렇네. 근데 이게 좀 존나 불편하지 않아? 이거 뭐라고 써? 이렇게 써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 형태에 대한 인지가 되면 좋다는 거야. 이해됐죠? 자, 업그레이드 갈게요.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문제 많이 나오지. 여러분 그 17번 그거 기억나요? 알파 베타 가지고 존내 돌리던 거. 2차 방정식. 알파의 n제곱과 알파 n 플러스 1제곱 나오던 거. 그런 문제에서 보면 이런 문제 나오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근이 두 근이 알파 베타고 어떤 것은 얘를 근으로 한다. 이런 문제 본 적 있죠. 이거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가볼게요. 자, 2차를 먼저 예를 들게.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1을 두 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찾아보자. 잘 봐.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여기다가 알파 넣으면 성립해야 한다는 거야. a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요. 얘가 성립하는 거야. 그럼 얘를 넣어서 성립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 x 마이너스 1을 t로 치환하면 돼. 정답이야.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마치 이런 느낌인 거잖아. 여기서 얘를 치환해서 알파 넣어서 알파분의 1 그는 것 땡겼듯이 x에 알파 넣으면 성립한대. 미안해. 플러스죠. 미안해. x에 알파 넣으면 성립하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그럼 t에는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1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 다시 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나는 알파 플러스 2와 베타 플러스 2가 두 근인 게 궁금해. 그러면 x에다가 플러스 2 한 것을 하나의 문자로 다시 치환하면 된다는 거지. 여기를 x처럼 바라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x는 뭐와 같은 거야? t-2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뭐라고? a 곱하기 t-2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t-2 플러스 2는 0. 이렇게 써주면 이 새끼가 알파 플러스 2, 베타 플러스 2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뭘 배웠냐? 평행이동의 대수적 관점을 본 거야. 평행이동의 대수적 관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근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럼 이제 조금 더 발전하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잘 봐. 얘 두근이 알파 베타야. 근데 이 근 가지고 장난질하는 게 알파분의 1도 있고 알파 플러스 2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잖아. 3알파. 좀 더 발전하면 이런 형태도 있잖아. 조금 더 가볼까? 차수가 늘어날 수도 있잖아. 조금 더 가볼까? 이런 거일 수 있잖아. 고2로 가볼까?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이고 이런 거일 수도 있잖아. 이해돼? 얘들아, 지금 너희들한테 요 친구들이 나와도 문제를 풀 수 있어라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저는 여러분들이 뭘 깨우쳤으면 좋겠냐면 결국 시발 식만 계속 바꿔서 똑같은 내용을 2년 내내 배울 거라는 걸 눈치를 까라는 거야. 응? 우리 고차 방정식 있지? 2차 방정식에서 배운 걸 그대로 응용해서 또 배운다는 거지. 4차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뭘 이용해? 다항식을 계속 이용하는 거야. 그럼 유리식은? 또 다항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어떠한 걸 배우는 거야. 뿌리식도 마찬가지야. 근데 고2는 조금 달라지는 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고2 때 배우는 함수와 고1 때 배우는 다항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의 차이점이 그거야. 다항식을 이용할 수 있냐? 없냐? 그럼 대학교에 가면 이제 무슨 일을 하냐? 고2 때 배운 것도 사실 이용할 수 있음. 이런 얘기를 시작해. 그게 쌤이 잠깐 언급했던 테일러 정리야. 테일러 전개. 모든 함수를 다항함수로 만들려고 해요. 그냥 이거는 시험과 관련 없는 얘기야. 수학이라는 것이 다 그래 얘들아. 여러분 다항함수 다루기 쉽잖아. 물론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배우고 있지만 처음 배우고 있어서 쉽다는 말에 공감을 못할 수 있어. 근데 고2만 돼도 공감할 거야. 다항함수? 아 씨발 땡큐. 개 쉽게. 개 쉬워 보여 딱 봐도. 지수, 로그, 삼각 이런 거 보다가 다항함수 본다? 아 개꿀이지. 그럼 당연히 생각해봐. 그게 쉽다는 걸 수학자들도 인정해. 그럼 그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모두 다 무엇으로 인식하고 싶을까? 다항함수로 인지하고 싶은 거야. 그걸 뭐라 불러? 근사라고 부르는 거야. 이 새끼 곡선이 씨발 모르겠어 정확히는. 근데 2차 함수 좀 이용하면 대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다항함수 이용하면 대충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 지랄로 모든 세계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거야. 우리 세계가. 이함? 그게 우리 세계의 트렌드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지. 당연한 거잖아. 그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그건데 그런 문제가 나오지. 그 기초가 되는 게 이런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린 뭐라 불러?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영어로는 transition. 변환이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이게 고등교육 과정에는 이름이 뭐야? 이동이야. 평행이동. 대칭이동. 사실은 평행변환, 대칭변환, 회전변환. 너네 복수평면. 다음 나오는 건 다항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켤레근의 성질입니다. 너무 당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3차 방정식이든 4차 방정식이든 5차든 6차든 7차든 무조건 우리한테 나오는 건 어떤 형태야? 인수분해 가능한 형태야. 맞지? 몇 차로?
2차 이하로 전부 다 쪼갤 수 있는 것만 나와. 맞지? 이걸 인정해야 돼. 마음 깊숙이 인정할 수 있겠어? 인정할 수 있겠어? 할 수 있겠어? 절대 인수분해 했는데 3차 이상이 안 남는다 라는 걸 인정하세요. 그러면 허근이 나오면 씨발 어디서 나왔다는 거야? 2차에서 나왔다는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얘가 성립되는 거 아니야? 인정이지? 2차 방정식에서 성립하니까 얘도 당연히 성립해야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모든 개수가 유리수일 때와 모든 개수가 실수일 때. 모든 개수가 유리수인데 2 플러스 루트 3이 근으로 나왔어. 그럼 뭐도 근이야?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야. 1 플러스 i가 근으로 나왔어. 뭐도 근이야? 1 마이너스 i도 근이야. 자세한 개념은 생략할게요. 괜찮죠? 이거 알고 계시면 되겠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우리 배웠던 겁니다. 뭐가 나올지 예상이 되시나요? 이 친구가 나와야죠. 너의 한허근 무슨 문자? 오메가의 성질입니다. 쓰고 마무리할게요. 첫 번째 오메가 세제곱은 1이겠죠. 1근이라면 대입하면 성립해야지.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 넘겨서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됨. 모르겠으면 모르겠다고 하세요. 알겠다? 오케이. 그러면 오메가는 얘의 근이야? 아니지. 그래서 이 새끼는 아웃이지. 이 새끼를 가져가면 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여기서 모든 개수가 뭐야? 실수. 모든 개수가 실수여서 나오는 개념이 다른 한 근이 뭐다? 오메가 바다. 그러면 뭐가 나올 수 있어? 근과 개수의 관계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다음은 그럼 오메가 바라는 새끼가 도대체 누구야? 라는 개념에서 위에서 따오는 거야. 오메가 바와 같은 게 뭐야?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여기에 그런 형태가 보이지? 그럼 얘는 누구랑 같아? 오메가 제곱과 같고요. 여기선 누구랑 같죠?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이게 자동으로 나와야 돼. 자동으로. 이걸 안다고 끝이 아니야. 문제를 풀려면 이런 허근 오메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머릿속에 이 맵이 브락 펼쳐져야 돼. 브락 바로. 연습하세요. 다음 자매품 있죠? x세제곱은 몇? 마이너스. 이 친구도 있어요. 그 전에 이 친구 근의 공식까지 쓸게요. 오메가가 뭐죠? 2분의 이 근의 공식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 i 몇 도 관련이죠? 에헤 120도 관련이에요. 120도. 복소평면 잘 알고 계신 분들은 기말고사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 친구는 오메가 세제곱이 몇이죠?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에요. 이거 그대로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반은 1. 이게 다르죠. 다음 오메가 반은 1. 얘는 같아요. 다음 오메가 바가 뭐와 같죠?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과 같아요. 그래서 걔는 누구랑 같죠?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과 같고요. 또 여기서는 오메가 분의 1과 같아요. 그래서 오메가 근의 공식 써보면 몇 나와요? 2분의 1 풀마 루트 3i여서 얘 몇 도? 얘가 60도 관련이에요. 됐습니까? 네. 다음 이 두 친구를 하나로 아우르는 표현이 하나 있죠. 쟤는 x세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나오면 쟤죠. 얘는 x세제곱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나오면 얘죠. 그래서 이렇게 둘이 동시에 있으면 이거는 얘도 가능, 얘도 가능한 거야. 그게 누구야? x 6제곱은 1이다죠. 이 친구가 요 정통 오메가와 자매품 오메가를 한 번에 가지는 방정식이에요.
이 친구를 복소 평면에서 정리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x 세제곱은 1의 근은 이렇게 되겠죠. 인정? 2분의 마이너스 1, 2분의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두 개. 그에 반해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근은 어디 있어요? 60도 관련. 너 그리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네가 통틀어서 뭐야? 통틀어서 x 6제곱은 1의 근들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안한 거구나. 혹시나 문제 풀 때 나올까봐 하나만 첨언하자면 보기차 방정식에 관련한 건데 저 문제는 나오면 풀어야 되니까 얘를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으로 이해하자고 했잖아. 이 둘을 구분,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가 만약에 두 근이 이렇게 나와. 이해했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럼 얘 무슨 근을 갖겠어?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어 근을 갖겠지. 그럼 이 친구를 알아낼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이 친구가 이렇게 되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두 근이 부호가 어때? 반대지. 그래서 얘는 두 근의 곱이 음수다로 끝내면 돼. 두 근의 곱이 음수다. 자, 근의 분리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야매를 배우고 끝내자는 거야. 근데 야매긴 야매인데 논리적인 결함은 없습니다.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하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크거나 같아야 돼. 무슨 근?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쌤, 얘는요? 얘는 어때? 얘들아, 쌤이 얘는 두 실근이라는 거 밝혔니? 안 밝히지 않았어? 얘는 판별식 왜 안 쓴 거야? 생각해봐. 얘들아, 너네 허근 가지려면 여기 상수항 부호 뭐니? 무조건 플러스지. 여기가 마이너스면 판별식은 무조건 양수예요. 그쵸? 근데 이 새끼는 상수항 부호가 뭐래? 음수래. 그러니까 얘는 허근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근데 얘는 가질 수 있잖아. 두 근의 곱이 뭐야? 양수잖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판별식을 써줘야 돼. 다음, 두 근이 양수니까 두 근의 합이 0보다 어때야 돼? 커야 돼요. 그리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야 돼요. 이거면 돼요. 근데 제가 야매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거예요. 봐봐. 얘들아, 지금 제가 한 건 뭐냐면 두 근이 양수면 얘인 거지. 두 근이 양수면 두 근은 실근이고 두 근의 합은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은 0보다 커요. 이렇게 푼 거야. 이해했어? 근데 저는 이쪽 방향에 대한 증명을 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이해돼? 두 근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커. 그러면 두 근은 양수야. 어때? 맞는 거 같지? 맞는 거 같잖아.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대. 그럼 둘이 부호 같은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둘이 더했을 때 양수래. 그럼 둘 다 양수 아니야?
뭔가 합리적인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증명이 안 된다는 거야. 이해돼? 여러분들에게 증명해 줄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제가. 그래서 야매라고 하는 거야. 논리적 결함은 없다. 이걸 증명해 주려면 근의 분리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등식 배울 때 아마 다음 주가 되겠죠. 그때 정확하게 학습하도록 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외우세요. 그러면 알파 베타가 음수일 땐 어때요? 두근이 음수면 첫 번째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똑같이 실근이어야 되니까. 다음 두근의 합은 0보다 어때요? 작겠죠. 두근의 곱은 0보다 크겠죠. 부호가 같으니까요. 이거는 외우고 가자. 그럼 얘네가 ax 4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는 0의 입장에선 얘가 무슨 근이야? 아까 말했잖아. 서로 다른 두 실근과 서로 다른 두어근이죠. 얘는요? 그냥 이렇게 쓸게. 내실근이죠. 내실근. 같을 수도 있어요. 알파 베타가 같을 수도 있잖아. 인정? 이렇게만 간단하게 쓸게요. 다음 얘는요? 내허근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이제 중근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0이 갑자기 막 개입되기 시작하겠죠? 그럼 좀 복잡해지겠네요. 그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풀면 된다. 됐습니까?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 과제는요. 여러분 넘겨보시면 대부분의 난이도가 보통 4 이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려움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어려움도 제가 넣을 때 풀어볼 만한 어려움으로만 넣었어요. 보시면 어려움 6도 많이 없고 거의 어려움 5에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제가 몇 번까지나